안녕하세요. 올해 내시경을 받으실 계획이신 거죠?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함께 할지 혹은 따로따로 할지 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시경 하나로 위도 보고 대장도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시경 하나를 가지고 위도 보고 대장도 보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이 생긴 것부터가 다릅니다. 보통 위내시경은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로 가늘고요. 대장내시경은 가운데 손가락 굵기 정도로 조금 더 굵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위내시경은 한 1m 20cm 정도로 짧고요. 대장내시경은 한 1m 50cm 정도로 훨씬 더 길어서 하나를 가지고 위도 보고 대장도 보고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의사 한 사람이서 위도 하고 대장도 할까? 아니면 위 하는 의사가 따로 있고 대장 하는 의사가 따로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대개는 한 사람의 의사가 위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같이 합니다. 이제 저는 소화기 내과 의사인데요. 저희가 소화기 내시경을 배우는 소위 말하는 펠로우, 전임의 과정을 거칠 때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하는 걸 한꺼번에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개 위내시경을 다 배우고 나서 나중에 대장을 배우기 때문에 대장내시경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다 위내시경도 잘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분리된 기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기관은 위내시경 하시는 분은 위만 하고 대장내시경 하는 의사는 대장만 하고 그런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완전히 두 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많은 병원에서는 한 사람의 의사가 위내시경도 하고 대장내시경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내시경을 할 때 대부분 이게 힘드니까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위하고 대장을 동시에 하면 한 번에 마취해서 다 하나? 아니면 위할 때 대장할 때 따로따로 하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수면제가 아니고요. 진정제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저희가 수면 내시경이라기보다는 진정 내시경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진정을 시키면 편안해져서 잠을 드는 게 대부분이지만 진정제를 맞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100% 잠에 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진정제를 맞았고 수면 내시경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잠이 들지 않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개인의 어떤 체질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진정제를 맞아도 잠이 안 드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진정제의 그 효과가 아주 오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위내시경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들 많이 하시고요. 대장내시경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데 한 번 주사를 맞으면 한 가지 검사가 끝날 때쯤이면은 대개 어느 정도 살짝 깨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를 들어 위를 먼저 했으면 위내시경 할 때 주사 맞고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살짝 깨는 정도 됐을 때 대장내시경을 하게 되니까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할 때 추가로 중간에 진정제를 한 번 더 맞고 대장내시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약을 맞고 위부터서 대장까지 한꺼번에 쭉 계속 잠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주사 한 번에 효과가 좋아서 특별하게 깨지 않는다면 중간에 저희가 추가로 약을 줄 필요가 없죠. 한 번에 맞고 위 대장내시경을 한꺼번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위하고 나서 대장할 때 추가로 약이 들어가거나 혹은 대장을 하고 나서 위 내시경을 할 때 추가로 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둘 다 받아 보셔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체력적으로 하루에 2개를 다 하는 게 되게 힘들지 않을까? 둘 다 하기에는 버거우니까 오늘은 위를 하고 좀 체력 회복했다가 며칠 후에는 대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2개의 검사를 연달아 하더라도 크게 몸에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위내시경 검사는요, 금식만 하고 사전 준비가 없으니까 훨씬 더 간편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대장 내시경이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해서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대장 내시경을 위해서는 한 3일 전부터서 씨 있는 과일이라든지 채소류라든지 잡곡류라든지 이런 걸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 하기 전에 장을 비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설사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때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내가 대장내시경을 할 때 위내시경을 같이 추가하는 건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내가 위내시경을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한다고 하면은 위에 간단하게 손가락 하나 얹는 검사가 대장내시경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대장내시경을 한번 하시는 분이라면 거기에 추가로 위내시경을 같이 한다고 해서 크게 많이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진정제도 한 번 들어갔던 양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용량 정도가 들어가면 두 가지 검사를 모두 진정 상태, 수면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두 개를 같이 한다고 해서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은 아니다. 다음은 위내시경을 할 때 보통 저희가 전날부터서 금식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서는 전날 장을 비우는, 장 청소하는 약을 많이 먹게 됩니다. 과거에는 4리터까지 약을 먹었고요. 최근에는 1리터만 먹어도 되는 약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조금만 먹긴 하지만 어차피 금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내시경을 할 때는 금식을 하라고 해놓고 대장내시경하고 위내시경 같이 할 때는 금식을 안 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위내시경을 할 때 저희가 금식을 하라는 것은 보통 전날 자정부터서 금식을 하라고 합니다. 보통 식사를 하게 되면 위에 음식물이 고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내시경을 하는데 위를 봐야 되는데 위에 음식물이 고여 있다면 제대로 검사를 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전날 자정부터서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추가적으로 특별히 뭘 먹지 않고 공복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대개 물 같은 경우는 위에 오래 머물러야 한 2시간 정도만 머무르고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대장내시경을 할 때 장을 비우는 약들은 대부분 액체 형태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건 한 2시간 정도, 검사하기 전에 한 2시간 정도까지 마시고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같이 진행하면 위가 거의 비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할 때 먹어야 되는 약과 먹어서는 안 되는 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위내시경을 할 때는 많은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에 따라서 조직검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출혈을 유발시키는 약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항혈소판 약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와파린 같은 약물들이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내시경 하기 전에도 그런 약을 중단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급하면 그런 약을 복용하는 상태에서도 조직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조직검사만 해서는 출혈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장내시경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장내시경을 할 때 검사 중에 용종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용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 관광 내로 돌출해 있는 이 버섯 모양의 이 돌기 같은 걸 용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대장암의 전구 물질인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용종을 떼기 위해서 대장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용종의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 나이 또래에서 검사를 하면 한 3명 중 1명꼴로 용종이 발견되고요. 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대개 한 2명 중 1명꼴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빈도로 용종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대장내시경을 하는 전제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용종이 발견되면 용종을 같이 제거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전제를 가지고 대장내시경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대장내시경에 있어서 사전 준비는 대장내시경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더하기 용종 절제술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장내시경을 하는 거에 비해서 용종 절제술을 같이 병행하게 되면 출혈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혈에 대한 약물인 앞서 말씀드린 아스피린이나 항혈소판 약물, 와파린 이런 약물들을 훨씬 더 엄격하게 확인을 하고 끊어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내시경은 위내시경과는 약물이 중단에 대한 교육이 훨씬 더 엄격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드시면 혈압 당뇨들을 다들 가지고 계셔서 혈압 당뇨약을 많이 먹고 계시는데요.
혈압약은 당일날 약을 복용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당일날 검사를 하려고 병원에 왔는데 혈압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검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약은 당일날 복용을 하고 오시고요. 당뇨가 아주 심한 분들은 당일날 당뇨약을 복용하고 오면은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할 때 전날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요. 그런데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당뇨약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어서 당뇨약은 당일날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전에 준비 사항들이 있지만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중단하는 약이나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약을 중단하고 어떤 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지 전문의 선생님들과 사전에 상담을 충분히 거치는 게 좋겠습니다.